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중급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것을,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저점이 나오고 고점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지지나 저항 구간을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것을 활용을 하면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예, 피보나치 되돌림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뭐, 도구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발견했다고 해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이라고 해서 0과 1로 시작해서 인접한 두 수를 이렇게 더하면서, 다음의 숫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수열이 진행이 돼요. 사실 이런 내용은 굳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고요. 네, 피보나치 되돌림 개념이다. 왜 이런 숫자들이 중요하냐? 네. 놀랍게도 이제 해당 숫자들은 이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현상과 모든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비율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축, 자연, 심지어 이제 얼굴 비율에서도 피보나치 숫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0.618과 1.618,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이 나오는 공식이죠. 앞에 숫자를 이전 숫자로 나누면 1.618, 이전 숫자를 앞에 숫자로 나누면 0.618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보나치 숫자들은 위의 방법을 계산하면 1.618과 0.618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라고 개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제 0.618이라는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 될 거예요. 자, 매매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차트는 웨이브를 이렇게 파동을 그린다고 하죠. 예. 파동을 만들면서 그림을 그려갑니다. 상승 혹은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으니까 그 즉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에 진입하려면, 어, 사실 여기 밑에서 잡으면 정말 좋아요. 밑에서 잡으면 정말 좋겠지만, 상승 이후에, 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눌림 자리에 들어가거나 반대로 숏 포지션에 진입하려면 저항을 받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안전한 겁니다. 중간에 올라타서, 물론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만 상승 주고 또 내려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인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디가 눌림이고 어디가 저항 구간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저항 구간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뭐다? 피보나치다. 그래서 매매 기법입니다. 옆 차트를 보면 가격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상승이 크게 나왔죠. 한 차례 큰 상승 이후에 가격의 눌림이 0.382 자리까지 눌린 후에 다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기가 저점이었고 단기 고점 구간을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차트가 나오기 전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점이 나오고 고점이 나왔을 때 이거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을 했을 때, 자, 0.382 구간에서 꼬리를 갈고 올라왔고,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0.38이나 0.5, 0.618까지 해서 분할 매수를 1차 진입하고 2차 진입하고 3차 진입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단 이제 여기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왜냐? 그 밑으로도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여기도 위에도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개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0.5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상승 힘이 강할 땐 0.382에서 지지를 받고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매매 기법,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0.382 자리까지 되돌린 후 하락 예시입니다. 이 앞에 것도 중요해요. 네, 중요한 내용이고, 이 뒤에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0.382 자리까지 되돌린 후, 하락 예시입니다. 아까도 상승 힘이 강할 때 어떻게 된댔죠? 0.382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락 힘이 강할 때도 0.382, 0.5까지 꼬리를 달았지만은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 걸 보고, 네, 들어가도 사실 늦지 않아요. 여기서 저항 나오는 거 보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0.382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강할 때는요. 아닐 때는 0.5랑 0.618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과 관련해서 수많은 비율들이 존재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사이에 제가 이거는 지표에서 없앤 거예요. 근데 원래 제일 처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 선이 한 개씩 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본다. 0.618, 0.5, 0.382. 네. 다음은 피보나치 사용 방법입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네, 요거 클릭하시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확인할 때는 저점에서 클릭해서 고점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교육방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는 고점에서 저점으로 당기면 된다. 자, 상승 추세 피보나치 적용 예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상승 힘이 강할 때는 0.382에서 이렇게 보통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세요. 0.618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탈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0.618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들어가도 정말 좋지만 우리가 이게 0.618까지 올지 더 빠질지 더 위에서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야 비중이 작게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경우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 피보나치 적용 예시입니다. 똑같이 이제 요 선들이 지지 저항 구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 매매를 사용할 때 예전에 제가 사용을 했던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는 다른 지표를 적용시켜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지표에다가 MA나 EMA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기본값이 9일로 되어 있습니다. 9일의 평균값을 나타내 주는 건데 200일로 수정을 해요. 200일로 200일선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 이평선 배웠죠. 네, 그게 이제 200일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파란색이 200일선이고, 네, 200일선 위에서 그러니까 캔들이 이 200일선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 200일선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 롱 자리를 찾아보면 됩니다. 피보나치를 적용시켜서, 피보나치를 적용시켜서 롱 자리를 찾아보면 된다. 무슨 선? 200일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물론 숏 자리도 나오겠죠. 다이버전스나 단기적인 숏 흐름이 나올 수는 있으나 눌러주는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반대로 200일선 밑에서 캔들이 놀아요. 그럴 경우에 고점과 저점을 체크를 한 다음에 네,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 유리하다. 200일선 밑에서 캔들이 놀고 있을 때 롱,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 유리한 자리는 200일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을 때 네, 눌러주는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반대로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200일선 밑에서 캔들이 놀고 있을 때 숏 포지션을 잡아간다면 유리하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00%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가는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수익을 잘 쌓아 가시겠지만 결국엔 손절을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버텨서 올라가거나 수익 구간을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다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손실 구간이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수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닌 자리에서 무리하게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고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렸다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제 지지 저항 구간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저희가 0.618, 0.382, 0.5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1 위에 보시면 이게 상승 흐름이 강할 때는 1 위에 1.618, 2.618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 구간이 뚫렸을 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0.5 그리고 0.382, 0.618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 봉에도 적용시켜서 볼 수 있고 15분 봉이나 1시간 봉에 적용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1분 봉에서 적용시켜서 봤을 땐 분봉이 짧기 때문에 1분 봉은 짧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오래 가지 않는다. 단 15분봉 이상에서 적용시켜서 보는 게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15분봉이라는 게 1분봉이 15개가 모이면은 15분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분봉 이상에서 피보나치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좋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 저항 구간 값을 정확하게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저도 지지 저항선을 여러 가지를 그어놓고 사용을 하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100%다 맞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네, 왜냐면 그 구간이 다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강하게 뚫려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진짜 제가 번대로 지지 저항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의심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개념과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